그죠? 그런데 내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금융위기가 와서 내릴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금융위기 왔는데 버틸 게 어디 있어요? 그건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죠? 금융위기 오게 되면 다 박살 나는 거지. 그럼 여러분 현금만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금을 갖고 있거나. 그럼 금융위기 올까 봐 현금만 계속 들고 계실 거예요? 안 오면 어떡할 건데? 안 오면 또 바보 되는 거야. 이번 시장에서 또 참가하지 못한 또 바보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차피 뭔가 하나는 선택은 해야 돼요. 선택은 하되 나는 부동산을 선택하겠다 이거지. 왜냐? 부동산 선택하는 게 최악인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금융위기가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금융위기가 안 왔다. 그럼 난 너무 해피한 거지. 근데 금융위기가 왔다. 최악인 거예요. 얘한테는. 그죠? 근데 금융위기가 왔을 때 굉장히 안 좋은 시기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건 아니야. 금융위기 때, 미국 금융위기 때도 겪어봤었고, 우리나라 금융위기 때 IMF도 겪어봤었어요. 근데 길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들을. 다시 다 회복을 하죠. 다시 다 회복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기간 동안에는 괴롭죠. 괴로운데, 어쨌든 부동산 투자했을 때 금융위기가 온다고 하더라도 이건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근데 부동산을 안 샀는데 금융위기가 안 와버렸다? 그러면 그건 회복이 안 된다? 진짜다? 네. 이번에 못 산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 사겠습니까? 못 사요. 옛날에 5억이었단 말이야. 강남 같은 경우에 내가 여기 강남 분들 워낙에 상담을 많이 하니까 그분이 어떤 케이스였냐면은 옛날에 13억이었어. 이게 뭐냐면 매매가가 강남의 아파트가 이게 한 14년도 얘기예요. 근데 자기가 전세를 얼마 살았냐면 10억에 살았대요. 10억에. 근데 이거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그냥 전세를 산 거야. 학군 때문에. 근데 이게 시간 지나니까 이게 15년 되니까 이게 15억이 되네. 전세는 얼마 올려면 12억이 됐어요. 12억이. 16년이 되니까 어떻게 됐냐면 16년이 되니까 이게 18억이 갔어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까지 가냐면은 얘도 한 14억까지 갑니다. 그리고 17년도가 되고 18년도가 되고 얘가 21억이 가요. 그 돈이 24억이 가. 그래서 거의 더블을 띱니다, 얘가. 거의.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된 게 아니라 X로만 따지면 10억이 넘게 올라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 연장 계약하면서 14억이면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나 들어갈 때 그때 샀으면은. 샀고, 그러면은 5억 놓쳤네. 그다음부터 밤잠 설쳐요. 10억 놓친 거야. 한 번의 실수로. 네. 전세는 14억 하다가 지금 뭐 13억, 14억, 뭐 계속 이 정도 수준이에요. 13억 정도로 떨어졌다가. 네, 얘 한 25억까지도 찍었어요. 실거래로. 그래서 한 12억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제가 마지막 봤을 때. 그래서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자, 처음에는 3억이, 이게 갭이 얼마예요? 3억.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여기 들어가 산단 말이에요. 근데 금액이 올랐다? 근데 얘가 따라 올라가. 여전히 3억이야. 여전히 매력적이야, 투자자들한테는. 그래서 계속 사는 거예요. 금액이 더 올라가. 또 올라가긴 했지만 4억이야. 분위기 좋아. 또 사. 이렇게 되는 거야. 21억 되니까 이제 7억 벌어지죠? 7억이면 갭수가 이제 더 이상 안 붙어요. 그럼 여기서 가격이 좀 조정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더 올라간다? 이건 누가 샀냐면은 이 전세입자들이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억울해서 못 살겠다. 빚내서라도 산다. 이리로 가는 거야. 그래서 가격이 더 올라. 대신 얘네들은 어떻게 돼? 선재수가 줄죠. 그래서 가격이 못 올라요. 일로 갈게 일로 간 거야. 얘는 가격이 더 올라가고 얘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돌죠, 이 사람들은. 진짜 억울하지. 돈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살 수도 있었는데, 예. 근데 지금 어찌됐건 결국은 이 사람들이 집을 못 샀다. 그러면은, 이게 사겠냐고. 옛날에 13억인데 지금 25억 주고 사겠냐고요. 못 산다니까? 못 사서 이제 바뀐 거야. 제발 떨어져라. 이러다가 다시 되게 떨어지는 듯 하다가, 더 떨어지면 사야지. 이러다가 또 올라간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렌트푸어가 되는 거예요. 못 사, 억울해갖고. 지금 이번에 한 4년 좋았잖아요. 14, 15, 16, 17, 18, 5년장이네. 5년 동안 좋았단 말이에요. 13년이니까 14, 15, 16, 17, 18, 딱 5년이네. 만 5년. 5년장 동안에 못 산 사람들을, 그 전에 금액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못 삽니다. 나 같아도 못 살 것 같아. 억울해 어떻게 삽니까? 평균 4, 5억이 올랐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변모가 되냐면 부동산은 너무 비싸. 떨어져야 돼.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고 그게 머릿속에 꽉 차 있어요. 다른 말이 안 들어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동산 안 사고 떨어지길 계속 기대하는 겁니다. 근데 부동산은 또 올라가 버리죠. 네. 근데 진짜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런 분들이 기회를 놓쳤던 분들이 이런 마음이 드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나 같아도 그랬을 것 같고. 근데 이런 것까지 가시면 안 돼요. 내가 너무 올라서 못 샀어. 그러면 떨어지게 되면은 이 금액에 내가 도저히 못 사겠지만 좀 떨어져서 이 금액까지 오게 되면 사야겠다.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비싸니까 요 예전의 생각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못 산 사람들은. 그러니까 적절하게 떨어졌을 때도 얼렁 잡지를 못하고 더 떨어지길 기대하다가 또 놓치는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 있지. 이제는 이 사람은 이제 영원히 부동산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은 떨어지는 것만 보는 거죠.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네. 폭락을 주장하는 사람들. 네. 폭락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폭락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향후에 폭락이 될지 안 될지는 그건 누구도 알 수 없지. 신밖에 모르시는데, 폭락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보통 부동산을 갖고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 비율이 반반 같아요? 폭락과 폭등을, 그러니까 뭐 상승과 하락을 상승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하락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 여기에 비율이 유주택자 비율과 무주택자 비율이 있을 때, 요거 50, 요거 50, 요거 50, 요거 50,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예? 절대 안 그러지. 예? 상승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유주택자들은 여기가 80, 20이죠. 하락을 주장하는 사람은 유주택자는 거의 없고, 거의 다 무주택자.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고요. 이렇게. 원래는 50대 50이었을 수도 있어요. 50대 50이고 이것도 50대 50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네? 그런데 내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어요. 무주택자야. 사야 안 사요? 점점 사겠지. 그러니까 얘가 40이 되고 30이 되고 20이 되고 그죠? 80이 되는 거야. 반대로 하락을 한다. 그럼 내 거 갖고 있는 놈 팔겠죠. 40대고 30대고 20대고 줄어들게 되겠지. 얘가 점점 무주택자가 늘어나고. 그래서 이런 비율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가진 것도 없어. 점점 더 하락해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떨어지면은 다시 일로 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떨어져야 된다, 너무 비싸다, 떨어지면 내가 살 거다라는 개념에서 무조건 너무 비싸다, 이제 난 못 사겠다, 그냥 무조건 떨어져라, 망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또 내려가도 안 사. 거품이 무지하게 많이 꼈다, 무조건 하락해야 된다고 평생을 살다 가는 거예요. 되게 안타깝지만. 예. 그렇게 생각들이 바뀌는 것 같아. 안 바뀌어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내가 제안하는 치유법은 뭐냐면, 제발, 눈 딱 감고 집 하나만 사봐라. 내 말 믿고 집 딱 한 개만 사봐라. 1,000만원짜리든 5,000만원짜리든 뭐가든 그거 지금 뭐 현금 갖고 있어봤자 금리 행복의 돈도 아니니까 그거 갖고 투자를 해봐라. 향후에 상승할지 하락할지 그건 나도 모른다. 난 상승이라고 판단을 하지만 그거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씀을 못 드리죠. 그거는 누굴 알 수 없지. 그러니까 너희도 좀 더 유연하게 생각을 해서 하락을 믿고 있지만 만에 상승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뭐 믿는 셈 치고 하나 사봐라라고 해서 이 사람이 집을 샀잖아요. 그러면 진짜 점점 여기서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요. 스스로 바뀌어요. 조금씩.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니까. 근데 안 사면은 이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이제 북한 애들이 이렇게 막 세뇌당한 것처럼 그렇게 된다고요. 맨날 그런 영상만 보고 그런 카페 모임만 가고 그런 글들만 보면 이제 안 박혀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이 새끼들은 부동산 투기꾼들 나쁜 새끼들 어쩌고저쩌고 그 생각밖에 안 들어간다고. 근데 진짜 안타깝죠. 왜냐면은 아니 봐봐요. 이 사람들 이거 부동산이 없다고 못 사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이 사람들도 여기 계신 이쪽 군이나 이쪽 군이나 다 돈 좋아하는 건 마찬가지나 돈 벌고 싶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좀 힘들지 이런 사람들은. 욕이나 하지 말든가. 나는 부동산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니네가 돈 버는 거는 박수는 쳐줄게. 근데 난 관심 없어. 할 말 없지. 맨날 욕하면서 이 사람들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뀌려면은 아무리 설득해도 안 바뀐다니까?
아무리 설득해도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은 안 바뀌어요. 바뀌려면은 충격적인 일이 있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이 마인드가 바뀌려면은 행동부터 바꿔야 되는 거야.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이제 되는 건데 이게 이렇게 안 가지. 못 가죠, 잘. 네. 그래서 참 아쉬운 부분이 있죠. 자, 그래서 자, 부동산은 오른다. 예. 더 뭐 길게 설명하진 않은데 이건 오른다. 방금 설명드렸던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장기적으로 오른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진 자금으로는 우리가 이제 구입할 수 있는 건 주택에 한정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뭐 토지를 사건, 장가를 사건, 뭐 분양권을 사건, 아니면 특수물건, 뭐 공장을 사건, 그건 여러분들 마음이야.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지식은 있어야겠죠. 그걸 전문가 수준 아니고 전문가가 얘기하는 건 알아들을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뭔지도 모르고 좀 사주세요. 원하는 찍은 거 사줄게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당해. 부동산은 사기 당해요. 예. 그러면 안 되고. 근데 주택 여러분들이 투자하기엔 제일 기초야. 사실상 제일 쉬워요. 예. 정보가 굉장히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는 상품이잖아요. 그죠? 대중적이고. 주택을 하는데 주택 중에서는 이제 아파트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재개발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재건축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재건축, 그 다음에 빌라, 재개발, 그 다음에 아파트 쪽에서는 뭐 이제 아파트, 분양권 이런 게 있어요. 네. 뭐 등등등 있겠죠. 뭐 주거용 오피 될 수 있고 뭐 다양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아파트가 이제 가장 대중화된 상품이다. 근데 이거는 한마디로 재건축과 재개발을 별도로 구분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기존 상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축 아파트 같은 것들도 있어요. 기존 아파트랑 신축 아파트 중에 여러분 어떤 게 좋아요? 신축이 좋죠. 네, 그럼 신축 아파트를 사면 되는데 신축 아파트를 잘 못 사. 왜냐하면 너무 비싸. 너무 비싸. 네. 근데 기존 아파트는 얘네들은 평소에는 가격이 오르는 상품이 아니에요. 쟤네들은 언제 오르냐면은 부동산이 다 오를 때 있죠. 재개발도 오르고 재건축도 분양권도 오르고 뭐 청약 경제도 높고 이랬을 때 기존 아파트도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얘네가 가만히 있는데 얘네가 잘 올라가는 경우는 드물어요. 왜냐하면 기존 아파트라는 것은 어떤 특징이 없어. 그잖아. 재건축은 뭐가 기대감이 있잖아요. 뭐 새 걸로 변모를 한다는 기대감이 있지만 기존 아파트는 뭐 없다고요. 예전에는 기존 아파트가 올랐어요. 왜 올랐냐면은 옆에 대형 마트가 생겨. 지하철역이 생겨. 공원이 들어와. 주거 환경이 좋아지니까 그 아파트가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서는 인프라가 다 구축됐죠. 주변에 간접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만한 요소가 없어요. 기존 아파트가. 그래서 이 아파트는 안 올라. 근데 얘네가 다 올라게 되면 따라 올라. 이제 그 정도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화랑입니까? 그렇지 않죠?